방문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주고받는 대화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없이 오고 가는 대화는 의사 전달을 넘어 사람의 감정까지 전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약이 될 수도 혹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얻거나 잃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말이고, 이러한 말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의 기술을 습관화하여 좋은 인상과 넓고 돈독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지난 잘못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지 마라. 대화의 기본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공격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거나 기분이 상했다 하여 사용하는 상처를 주는 불쾌한 대화법은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나를 이해하기보다는 대화 환경이 나빠졌을 때 언제든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대를 신뢰하며 속마음을 터놓는 사람은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더 대화를 시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필요한 말을 충분히 다하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사지 않는 사람은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화를 이어나가며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언행을 피하고 설득을 위한 적절한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돕고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둘째, 말의 결을 달리하라. 같은 말이라도 전하는 방식에 따라 내용의 변화는 없어도 상대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실이나 의견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부드럽고 예의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격해진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당장은 불편한 감정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돌아서면 상대에게 준 상처가 자신에게도 똑같이 생겨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어본 흔한 경험일 것입니다. 공격적 화법은 내용의 본질보다 부정적 감정을 더 크게 동요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불쾌했던 기억만 남아 이 역시 대화의 단절에 한몫하는 원인이 되며, 보이지 않는 말은 시각적 충격만큼이나 내재적 파괴력을 지녀 전달이나 해결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대화 상대를 위협하는 도구가 됩니다. 명령이나 비난, 추궁을 하는 듯한 태도는 상대의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고 나에게 필요한 충고와 조언을 가로막는 비생산적인 화법이므로 이를 알아차려 즉시 중단하고 사람의 진심을 얻을 수 있는 선하고 긍정적인 대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유머나 칭찬, 사과와 고마움의 표현에 인색하지 마라. 웃으며 건네는 유쾌하고 가벼운 유머나 기분 좋은 칭찬은 대화 분위기를 밝고 호의적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표현은 말의 무게를 달리하여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오랜 시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화 중간중간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거나 좀 더 친밀한 인간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끼지 말아야 할 표현에는 사과와 감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상대에게 하지 못한 모진 말보다 전하지 못한 미안함과 감사함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전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긍정적 감정 표현의 지속적인 노력은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도움되는 바람직한 태도이며 해야 하는 최선입니다. 모든 말에는 여운이 있어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짐이 되기도 하고 또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처를 주는 말은 참을수록 이득이고 기쁨을 주는 말은 할수록 이득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경청하라. 잘 말하는 것과 더불어 잘 듣는 것 또한 대화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얘기가 상대에게 잘 전달되고 공감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말을 경청하고 있는 청자의 태도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 주제에 관해 아는 내용이든 모르는 내용이든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다는 내색을 않고 집중과 호응을 하며 들어준다면 이는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더불어 스스로의 표현과 사실 여부에 더욱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상대의 말을 흘려듣지 않는 하나의 예의는 다른 대화의 기술과 함께 진실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말하는 사람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 호감과 친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언어적 소통에도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뒷담화하지 마라.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이에게 함부로 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는 사람으로 인해 자신이 없는 언제라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 여기며 말을 가리고 거리를 두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 사람과 둘만 있는 곳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칭찬이나 침묵 또는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할 때는 그 장소에 없었어도 발 없는 말이 날개를 단 것보다 빨리 움직여 결국에는 그 사람도 알게 됩니다. 사람과의 신뢰관계는 쌓아 올리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이라 한번 잃은 신용을 회복하려면 처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지만 정작 그 효과적인 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유독 주변에 사람이 많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알고 있는 것을 넘어 실천하는 것으로 대화의 품격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정보와 감정을 모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대화 방식의 변화는 자신과 주변 모두를 위해 필요하며 일과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노력입니다. 대화는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화의 기술은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